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부 수석 그리고 비서관 보좌관급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실장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던 김용범 부위원장을 정책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금융 경제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수석, 경제수석이 아니라 경제성장수석이라고 이름을 했네요. 예,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됐고요.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석급으로 신설되는 재정기획보좌관에는 유덕현 보좌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은 사실 경제부총리 후보로 좀 구윤철 전 차관과 함께 물망에 올랐어요. 언론 보도긴 합니다만은. 근데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이제 정책실, 대통령실 쪽으로 뺐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금융위 부위원장하고 기재부 차관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 물망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실로 전체를 컨트롤 타월 역할하는 것을 맡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현정 의원께서는 뭐 정무위에 계셨으니까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옛날에 많이 뵀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내정이 됐습니까? 이제 관료나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학계 출신을 했는데 경제수석이 아니라 경제성장수석이라고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불법 비상계엄하고 내란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경제 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후보 시절에도 대통령께서 그 회복과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망가진 그 경제나 민생 같은 걸 회복하고 그걸 기저해서 성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 성장에 방점을 좀 두고 명칭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의 어떤 경제 성장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지고요. 사회수석에는 사회복지학, 사회정책학 전공인 문진영 교수, 서강대 교수가 내정이 됐는데 이것 또한 민생을 챙기는 맥락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사회정책 전공이신 분을 사회수석에 앉힌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민생이 많이 지금 안 좋잖아요. 민생 상황도 안 좋고 경제도 상당히 지금 망가져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뭐 서민들, 중산층의 삶이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좀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검찰 출신하고 관료 출신들 중심으로 대통령실을 꾸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정무적 안정감 같은 거와 소통 협치를 중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비서실장도 이제 현직 3선 의원을 시킨 것 같고 또 전문성과 능력, 성과 이런 것 그리고 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던 그 분야에 대한 그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메시지로 내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모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해서 맡은 업무가 이제 그 어떤 뭐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대외적인 국민들과의 소통 문제 이런 부분들을 시민사회 수석이 맡아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출신들이 주로 많이 갔었죠. 그러나 이번에 이 사회 수석은 학계에서 그것도 사회복지, 사회정책을 전공한 그러니까 좀 복지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 그런 인사 같아요. 뭐 복지 쪽에 포커싱을 맞췄다기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기전은 회복과 성장이잖아요. 그 속에서 지금 무너진 서민들의 삶 같은 거를 좀 더 두툼하게 지금 그 기본사회를 넘어서 목사님 넘어서 잘 사는 집으로 넘어가자라는 그런 기저 속에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또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저 교수님께서 아마도 뭐 그 복지 쪽의 전문가라고는 하시지만 또 시민사회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뭔가 역할을 그동안에 하셨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수석, 그러니까 사회 수석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를 아울러야 되는 종교나 시민사회를 아울러야 되는 역할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비서관급이라든지 또는 그런 분들에서 분야별로 또 보완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회 수석의 역할을 이제 담당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기획보좌관, 그러니까 이제 수석급이라고 했는데 유덕현 보좌관을 했는데 이분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이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추경을 포함해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게
평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전담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그 기재부가 상황처럼 부채의 상황처럼 군다라고 해서 기획예산처를 만들어서 그 기재부에서 떼어가지고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산하 기관 산하로 이렇게 두고 그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렇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구상을 좀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장 지금 그런 것들을 대한 뭐 전반적인 이제 재정에 관련된 재정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민생 경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정 재정만 계속 외치다가 오히려 더 민생 경제가 악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의 수석급으로 아마도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러니까 3실장 가운데 한 분입니다.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용범 정책실장을 임명했고요.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 그리고 재정기획보좌관에는 유덕현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법제도 비서관과 관리비서관을 신설한다라고 하는데 사법제도 비서관은 역시나 지금 우리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지 또 뭐 대법원 대법관 증언 문제도 좀 국회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문제들을 좀 총괄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워낙 민생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민생 경제 회복을 그 1순위에 두겠다라고 이제 하셨고 그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분히 준비하는 그런 것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아마 하는 그런 비서관을 신설한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장과 경호처장, 그다음에 이 안보실장에 이어서 마지막 3실장 가운데 한 명이었던 정책실장을 임명을 했고요. 정책실장 산하에 경제수석 또 사회수석을 임명하면서 빠르게 대통령실 진용을 이제 완성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관련 소식은 저녁 뉴스센터에서 뉴스7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틀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2달 정도 인수위를 거쳐서 진용을 다 갖추고 초대 내각도 다 발표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가는 게 정상적인데 이번에는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그럴 시간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빠르게 이제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빨리 해야죠. 빨리 하고 이제 이번 그 국정 이제 이번에 그 대통령실의 인선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정권마다 지금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내란을 빨리 종식하고 또 분열된 국론을 빨리 통합하고 민생 경제 회복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보면은 이럴 때에는 윤석열 정부에는 검찰과 관료 중심으로 많이 인선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총리에도 사선 중진의원의 김민석 의원을 이제 내정을 하고 또 비서실장도 3선에 강훈식 의원을 내정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좀 정무적인 안정감과 국회와의 소통이라든지 또는 야당과의 협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 그래서 선출직인 정치인 중에서 또 능력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을 중요한 포스트에 이렇게 좀 배치를 한 것 같고 그것은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제 김민석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 뭐 그 역량은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만은 일부 사람들은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유세 때 강조했던 여러 가지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맥락의 어떤 총리 또 통합의 상징을 좀 갖고 있는 비서실장을 임명하지 않겠느냐, 지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사실은 빗나갔어요.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면서도 좀 능력이 겸비된 그 두 분 다 당내에서는 뭐 다 내놓으라 하는 전략통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통도 되게 잘하고 그런 분들로 이제 그 임명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될 내란 종식이라든지 사회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좀 선출직 하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항상 국민을 대의했던 역할들을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몸에 많이 배워 있지 않습니까? 조정이라든지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임명을 갖고 또 실제로 뭐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좀 미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하실 거라고 보고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저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이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은 당에서 호흡을 맞춰갖고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들로 했고 이제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경제수석, 사회수석들은 관료 출신과 학계 출신들을 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전문성대로 하고 어떤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자리에는 이제 당에서 정치인 출신을 임명했다. 네. 이렇게 큰 그림 밑그림을 좀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선거 기간 내내 이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예. 그래도 사실 이제 지나고 나서 결과는 쪽에 보면 초장에 이미 판세는 나 있었다. 네. 그래서 좀 느슨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번 선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정말 절박함에서 끝까지 뛴 것 같아요.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번 대선 자체가 예.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인해서 내란 심판적인 성격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주의와 또 법치주의라는 헌정 질서를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막중한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 12.3 불법 계엄 때 담을 넘어서 국회로 넘어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당사자로고 또 예. 123일 동안에 광장에서 투쟁하면서 윤석열 그 내란 수계를 탄핵 파면까지 시키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그 정말 그 드라마틱하고 예.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이번 대선은 꼭 이기는 것을 넘어가지고 예. 좀 압승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절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절박하게. 예. 저희가 MBN 예측 조사가 처음에 8시에 네. 투표 마감되고 이제 지상파들은 출구 조사 내보내고 저희는 이제 예측 조사를 내보냈는데 이제 저희가 49.1%였어요. 네.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방송사는 50%를 다 맞습니다. 넘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 대선 방송의 실무자여서 네. 이렇게 보는데 야 이거 우리가 조금 너무 야박하게 예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저희가 이제 예측한 게 맞았습니다. 그렇죠. 예. 좀 서운했겠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건 아니었고 예.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이제 그 투표율은 80%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50%, 김문수 40% 그리고 이준석 10%. 여기에서 이게 황금 비율이라고 예, 생각했죠. 이렇게 예. 여기서 1, 2포인트 앞뒤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은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방송 3사 했을 때는 51.7% 이렇게 나와 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그 또 지난 대선 때는 방송 3사가 맞췄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뭐 8포인트 이상 차이 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다만 이제 또 50% 과반을 또 주지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이제 지켜보겠다라는 이제 뭐 오만함이라든지 이렇게 예. 또 윤석열 정부처럼 독단적인 그런 뭐 정부 운영, 국정 운영이라든지 입법권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심판하겠다라는 또 약간 경고성도 약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예측한 MBN 예측 조사를 좀 알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50%를 넘지 않은 게 오히려 새로 출범하게 되는 이재명 정부에게 네. 독이 아니라 득이 될 수도 있겠다.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들떠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과반의 지지를 받은 정부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야 아직 국민들의 반 이상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경제 살리고 민생을 살려야겠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들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실제로 가반 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한 번 딱 87 체제 예. 이후에 넘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득표 수를 따졌을 때 역대 최다 득표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그 정치는 겸손함을 잃으면 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정말로 그 효능감 있는 정치를 통해 가지고 또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 여야 정 간의 예. 협치죠. 여야 정 간의 협치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 겸손함 속에서 효능감 있게 성과를 내는 정치 이거를 해야만이 집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임기 5년 동안에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예. 저도 이제 그 여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유세 때 그랬던가요? 골프하고 정치는 머리를 드는 순간 죽는다. 그러니까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을 진짜 섬기면서 국민이 주권인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발언이 정말 실현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대선 개표 방송 때도 이제 저희도 열심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란 극복과 그러니까 민주주의 회복, 내란 극복과 함께 경제 민생 살리는 거. 그러니까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후 이렇게 갈 수는 없죠. 둘을 같이 가야겠죠. 이재명 정부로서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걸 조금 더 먼저 했었으면 이거보다는 여기에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 좀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김 의원께서는 똑같은 비중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거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출발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은 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국정 운영의 기본은 민생 경제 회복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게 가장 우선점이 있어야 된다. 그게 우선점이라고 보고 어제 우리 본회의 통해서 3대 특검법안 통과시켰잖아요. 그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법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특검이 본회의 통과됐으니까 그쪽에 특검한테 맡겨서 객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진실 규명할 수 있도록 두고 국정은 이제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여당 또는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 가지고 민생 경제 회복하는데 방점을 두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박찬대 지금 대표 이제 권한대행이시죠.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만나서 지금 법사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좀 더 수기하자.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요청한 거란 말이에요. 김용태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요구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되레 역풍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좀 제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근데 이제 법원 조직법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우리가 선거 때 이제 박범계 의원이 낸 100명으로 증언하면서 뭐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이런 법안 때문에 논란이 좀 있다가 취소했던 해프닝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법안 소위에서 통과된 그 법원 조직법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데 한꺼번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1년에 4명씩 늘리는 거예요. 4명에 늘리는 거라서 이 대법관 수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은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해서 이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또는 이제 그 비법조인이라든지 이런 거 다른 것들과 연관돼 가지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장에 이제 수기 과정을 좀 거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그 사회가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성의 가치를 좀 추구할 필요도 있고 우리나라의 대법관이 14명인데 1년에 담당하는 건수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재판 지연의 원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공론을 한 다음에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에 대한 수용성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성급하게 추진할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수기를 하면서 제대로 내용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알리고 공감한 이후에 해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 의원께서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여러 탄핵 과정도 그렇지만 이제 시민단체들과의 소통의 중심에 계셨어요. 노동자들 노조와도 그렇고 대외협력위원장도 맡으셨고 그런 맥락에서 이 상법 개정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야말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수적인 정책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좌파 정부일수록 더 보수적인 경제 정책, 노동 정책을 쓰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공감하십니까? 일단은 좌파 정권이라는 거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제가 이제 그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요. 정말 우리 주가 5,000대를 약속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PBR이라고 주가 순자산,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PBR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0.8%예요. 근데 그 MSCI 모건 스탠리 지수에 있는 선진국들의 그 PBR은 2.2에서 2.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그 선진국에 비해서 2~3배가 저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만 정상화 시킨다 하더라도 그 자본시장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만 회복한다 하더라도 2~3배가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주가가 2,800포인트 아닙니까? 그럼 곱하기 2, 3 하면은 벌써 5,600포인트에다가 7,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쪼개기 상장, 뭐 물적 분할, 예. 이중 상장, 주가 조작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자본시장이 투명하지 않아서 개인 투자자들이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그 MSCI에서도 늘 지적했던 내용이고 예. OECD의 평균도 OECD 표준도 상법 우리가 지금 그 개정안 내려고 예정하고 있는 그 상법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 이것은 이미 OECD 국가의 표준입니다. 그렇게 예. 가야지 그 기업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부 기업들이 반대를 하죠. 그 반대하는 기업들은요. 기업의 투자가 선순환되는데 반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경영권 승계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필요한 분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상법 개정은 좌우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노동법과 관련된 것들도 지금 노조법 2, 3조 문제가 계속 그걸 가지고 뭐 보수 쪽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무슨 민주노총 방탄법이다 뭐 좌파 저거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것도 그 이제 국제표준기구는 ILO라고 있습니다. 예. 그 노동 국제 기구인 ILO의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그 내용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노동부진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예. 뭐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하지만 네. 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소통이라든지 네. 또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또 거쳐서 하실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그 수기 과정이라든지 예.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들은 조금 더 숙성시키고 좀 더 많이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좋다고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이제 모셔서 좀 네.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맙습니다. 개혁 그리고 경제 성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성취하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